일본어를 애니로 배운 오타쿠 레드피라티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인 소년이여 신화가 되어라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을 본 적이 있거나 아는 분들이시겠군요. 이 작품의 흥행에는 한 가지 기묘한 현상이 있습니다. 작품의 메시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형성되었고, 신화가 되어 세상에 나와야 할 소년들이 오히려 방구석 망상세계에 빠지게 되는 대오타쿠 시대를 열게 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메데토 엔딩을 통해 신지는 망상세계에서 벗어남을 축하받았지만 신지를 바라봤던 저는 망상세계에 이끌려 가버리고 말았죠. 이런 현상은 불특정 다수에게 어떠한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미디어가 그 자체로 재생산되어 무분별하게 번식하게 되는 상업예술의 한계라고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영상들에서도 쭉 이야기해왔듯 문화예술의 역할은 사회를 성찰하는 것인 바에 방구석에 틀어박혀버린 청년들을 안타깝게 여긴 것은 비단 에반게리온의 안노이 데아키 감독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 무라카미 다카시시입니다. 맨 처음 올린 두 영상에서 일본의 예술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본엔 근대화된 제도들을 유지보수, 개혁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일본 예술 제도의 개혁은 감히 이 무라카미 다카시시가 해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카시시는 특별한 상황에 놓인 일본에서 특별한 직책을 수행해내는데요. 다카시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본의 아서 앤디 워홀 그린버그. 혼자서 동시대의 미학 담론을 제시하기도 하고 일본 고유 문화에 차관점을 두어 평면 회화의 발전 가능성을 살피기도 했으며, 앤디 워홀과 같이 동시대 예술의 상업적 파일을 공장적으로 확장한 것도 모자라 그 자체로 훌륭한 작품을 만든 작가이기도 한 이른바 천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다카시시의 작품을 이야기함에 에반게리온이나 오타쿠 문화, 특히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서구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다다이즘과 같은 새로운 담론 슈퍼플랫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이 개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영상 하나를 따로 제작해야 할 만큼 긴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만화나 애니의 표현 형식과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 모두를 예술 제도에 적용해보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일뽕이라 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우기기만 하는 누구보단 낫다고 단언코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 바비 시사회에 느작없는 국악 연주의 꼬라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고로비씨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많은 만화들 중에서도 에반게리온을 이야기했음엔 다카시시 본인이 안노이 데아키 씨의 영향을 받았음도 있지만, 오늘 설명드릴 작품이 에반게리온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입니다. 이는 작중 아스카의 대사 기분 나빠를 보며 조금 더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은 애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론이 잘 구성되어 있는 진격의 거인의 서사 구조를 잠깐 살펴봅시다. 진격의 거인에선 극이 진행됨에 따라 관찰자의 시점을 주인공에게 적대적인 상대 진영으로 옮겨 놓음에 주인공의 감정이입된 나를 다시금 바라보는 나라는 존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입된 나는 어떻게 보이나를 작품에서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게끔 유도하죠. 즉, 감정이입된 나와 그를 바라보는 나 양쪽이 공존해야 작품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정이입된 나만 있다면 젊은 베르텔의 슬픔에 의한 집단 자살 사건과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할 작품에도 감정이입을 시작해볼까요? 오늘 가져온 작품 마이 런썸 카우보이입니다. 런썸이란 단어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서 영어 사전도 긁어와 봤습니다. 오늘도 이미지 포착 시간 가져보겠습니다만, 이 작품과 같이 보면 이해가 더욱 쉬워질 수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히로뽕입니다. 지금부터 이미지 포착하겠습니다. 1번 위풍당당한 표정의 소년입니다. 2번 오타쿠 피규어입니다. 3번 자위를 했음에 분출된 정액입니다. 4번 제목의 런썸 카우보이입니다. 생각의 길을 좁혀보기 위해 히로뽕과의 비교를 하며 출발해보겠습니다. 히로뽕, 줄넘기, 자위, 카우보이 로프의 속성을 통해 이야기 드려보죠. 작품의 키홀로 보이는 3번 이미지 하얀 액체부터 살펴봅시다. 좌측 작품의 하얀 액체는 정액이며 혼자 하는 자위의 결과입니다. 이는 본디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이지만 제목의 카우보이를 미루어 보아 카우보이 로프의 형태를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악당을 상정하게 됩니다. 세상을 자신과 타자로 구분해본다 했을 때 이 작품에서 하얀 액체는 원래 내부로 향하는 것이 외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측 작품의 하얀 액체는 모유이며 아기를 상정하는 모유 수유의 결과입니다. 이는 본디 쓸모를 가지는 것이지만 줄넘기의 형태를 띠며 혼자 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이 작품에서 하얀 액체는 원래 외부로 향하는 것이 내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두 작품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모유 수유의 대상이 없는 여자는 줄넘기를 해버리게 되었고 카우보이 로프를 던지는 남자는 사실 자위를 한 것일 뿐이었죠. 바꿔 말하자면 히로뽕의 환각은 혼자 느끼는 것이며 모유의 남과 함께하는 것이란 속성을 배제하기 위해 줄넘기라는 이미지를 이용한 것이고 자위의 쾌락 또한 혼자 느끼는 것이지만 자위 행위 자체는 외부의 대상을 상정함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 카우보이 로프라는 이미지를 이용한 것이겠군요. 그렇게 모유와 정액이 원래는 외부로 향해야 하는 것이 내부로 향하게 된 것이란 점에서 같은 것이 되었군요. 아, 작가는 혼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 혼자 하는 것이 어쨌던 걸까요? 이제 4번 이미지 제목과 1번 이미지 표정의 대비를 살펴보며 감정이입을 해보죠. 다른 영상 리처드 프린스의 언타이틀드의 해석에서 카우보이는 원래 고독한 속성을 지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때문에 그 고독함을 강조하기 위해 론썸을 사용한 것이라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카우보이는 고독해야 멋지지 않습니까? 때문에 작품의 표정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고독한 상태가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는 약간의 감정이입이 필요한데요. 여성분들이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한 발 빼고 나면 현자 타임이 찾아오죠. 헌데 이런 위풍당당한 표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히로뽕을 봐도 제가 모유 수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쉽게 이야기할 순 없지만 아기도 없이 혼자 자기 유방을 짜며 이런 기쁜 표정을 짓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두 작품 모두 악당과 아기라는 외부를 상정하여 내부를 강조한 것이죠. 위의 진격의 거인 예시에서도 말씀드렸듯 감정이입한 나라는 내부를 달리 바라보는 나라는 외부의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자위를 하고 카우보이라고 정신승리를 하는 남자도 자기 모유로 줄넘기를 하는 여자도 미친 사람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위 과정들을 통해 감정이입을 하고 미친 사람으로 보는 것과 그냥 그렇게 보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죠. 저들은 왜 저렇게 미치게 되었나를 이해해야 우린 언제 미친 사람처럼 보일까와 같은 반성이 가능해지겠죠. 카우보이 로프로 잡을 악당도 모유 수유의 대상인 아기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혼자 즐기는 것의 대표격인 2번 이미지 오타쿠 문화로 파고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위와 마약을 통해 미치게 되었죠. 다카시 씨는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카우보이 로프로 잡을 악당은 현실 세계에 실존한다. 소년 만화는 너에게 대리만족을 선사하겠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니다. 그것을 용기를 얻는 도구로 이용한다면 너의 하얀 액체는 자위의 부산물이 아닌 훌륭한 무기가 될 것이다. 소년이여 신화가 되어라. 어떤가요? 소년이여 신화가 되어라 라는 현실 세계에 나가는 것을 오메데토 해주는 안노 히데아키 감독과 다카시 씨의 말은 저희에게 충분히 응원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는 작품을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관람하는 어른들이 보기에도 후대에 용기와 희망을 줘야겠다는 메시지가 녹아있진 않나요? 90년대 버블 이후 불황시대의 청년들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의 한국과는 사뭇 다른 듯합니다. 이 나라는 MZ세대 특 이짓들 해가며 온갖 문제들을 청년 탓하기 바쁜데 말입니다. 저는 더 글로리의 흥행이 상당히 안 이꼽던 인간입니다. 왜 우리는 청년의 몰락을 기뻐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문동은이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잘 살게 되는 과정을 보는 것보다 연진이의 몰락을 바라보는 것에 더 기뻐하게 됐을까요? 모유가 줄넘기의 도구가 아닌 아기를 향하게 되는 출산율 반등을 막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